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보내셨는지요? 참 시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렇게 마감 영상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 말이 좀 잘 안 나와요, 사실. 골똘히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뭐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가지고 사실 조금 최근에 좀 늦게 마감 영상이 좀 업로드되고 올려드리는 이유도 이게 참 이게 뭐 어떤 얘기로 좀 풀어나가는 그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저도. 예, 지금 장이 뭔가 술술 뭐 이렇게 뭐 술술 빠진다든지 술술 올라간다든지 어떤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뭐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도 참 난감한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적절치 않은 어떤 구간인 거죠. 주식 시장의 지금 구간 자체가 결국 이제 총체적인 어떤 주식 자체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자산 시장의 어떤 구간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이 페드에 맞서지 마라, 금리에 맞서지 마라. 최근에 지금 금리 뭐 10년물 금리 미국 제금리 뭐 계속 치솟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조금 내려왔는 듯했지만 다시 또 전고점 돌파하려는 기세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분석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좀 무의미합니다, 사실. 예, 저도 계속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찬찬히 이제 여러 큰 그림 하에서 좀 제가 시장을 좀 바라다 보려고 최근에 조금 보고 있고, 그리고 골똘히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검토하고 이제 보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다지는 유일한 업종 그쪽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업종별 지수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어떤 업종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업종은 계속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업종에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거죠. 그래서 그 업종별 어떤 흐름이 어떤지를 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기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여전히 계속 과정에 있구나, 이쪽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네, 투자한다면 여기밖에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한번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0.22% 빠졌고요. 2213포인트, 거래대금 6.2조, 하락 종목수가 700종목, 상승 종목수 170종목, 뭐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지수 빠진 거 대비해서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빠진 느낌을 받죠. 코스닥 증시 0.88% 약세 마감했습니다. 674포인트, 거래대금도 5.1조로 줄어드는 형태, 하락 종목수가 1100종목입니다. 거의 다 빠졌다 보면 되겠죠. 상승 종목수 260여 종목 해서 역시 체감적으로는 뭐 한 2%, 3% 정도 빠진 그런 어떤 체감적인 어떤 약세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은 소폭 순매수했습니다. 290억, 80억.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각각 400억대, 200억대 순매도를 했고요. 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6,2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고객 예수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48조 원 수준.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한국은행 자료 체크드렸잖아요. 예금으로, 정기 예금으로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거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큰 자금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1, 2천만 원이야, 뭐 예금 넣어서 뭐 5% 받을 바에 주식 그냥 좀 저점 잡아서 이런 생각 하지만, 뭐 50억, 100억, 뭐 이런 어떤 큰 자금들 있잖아요. 그런 자금들은 뭐 주식 들어가서 뭘 지금 머리 아프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거 보고 앉아있냐, 나중에 그냥 확실하게 저점 다지는
그런 어떤 저점 신호들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고 지금 그냥 5% 정기예금 넣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금리도 올리고 있으니까 뭐 채권 투자하기도 지금 뭐 적절치 않고. 그래서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려는 어떤 시점에서는 채권 투자도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뭐 주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려는 어떤 액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나 뭐 투자하자 뭐 이런 심리가 발동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신용융자 잔고는 16조 수준으로 최근에 많이 떨어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0.6% 빠졌고요. 미국장도 참 지지부진하네요. 참. 테슬라가 그래도 이제 어제 시간 외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형태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다 빠졌으니, 어쨌든 나스닥 0.6%, 다우가 0.3% 빠졌었고요. 어제 S&P가 0.8% 빠졌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선물은 한 1% 내외 정도, 지금이 한 6시 50분 정도 되네요. 네. 그렇게 좀 빠지고 있고, 오늘 장중에도 계속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으니, 뭐 아시아 증시도 뭐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죠. 니케이 증시 0.4% 빠졌고요. 홍콩은 약간 플러스로 마감했는데 뭐 크진 않네요. 대만은 0.98% 빠져서 마감했고, 그 상해 증시는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차트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오늘 뭐 그래도 양봉 전환은 했네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삼성 SDI까지 플러스죠. 삼성 SDI는 또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양극재 증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 2차전지 중심으로만 강세를 좀 띠는 흐름이 전개됐고, 오늘 셀트론도 플러스였습니다. 1.4%, 그리고 카카오가 2.3% 상승 흐름이었고, 네이버는 오늘 1.4% 빠졌네요. 그래서 시총 상위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 SDI, 뭐 삼성그룹이 그냥 지배하는 그냥 국내 증시 코스피 증시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시총 상위 몇 종목이 좀 끌어올리는 형태가 벌어졌고, 거래대금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여지죠. 딱 봐도. 어쨌든 그 21선 근방에서 마감했는데요. 하여튼 21선 위에서 놀고 조정받더라도 21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앞서 이제 보시면 지난 7월 21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음봉 조정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21선 아래, 또 5일선 아래에서 조정받는 거는 아직 좀 완연하게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네요. 뭐 아쉽네요. 이때 이제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다가 뭐 금리가 또 급등하잖아요. 금리 급등하니까 뭐 지수 또 가기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심리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가 여전히 장기 주봉선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20주선 아직 먼 위치에 좀 들어 있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오늘 3일 연속 음봉 마감이 되면서 21선 아래, 또 5일선 아래에 위치하는 형태,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봉 차트 상으로도 20주선 아직 멀리 있고, 또 장기 주봉선인 뭐 480주선 이런 것들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뭐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되고, 아직은 뭐 참 뭐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증시, 또 힘이 없는 증시, 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꼬라박고 올라가다 꼬라박고 하는 반복된 형태로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투자자들 지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결국 이제 물량을 털리게 만들죠. 팔고 싶잖아요, 사실. 팔고 싶고 다 내팽겨 치고 싶고, 짜증나고, 주식 주식 계좌, 주식창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화가 나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 그게 뭐 슈퍼개미든 자산가든 아니면 조금 들고 있는 뭐 금액이 크지 않든 그 모두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심리는 뭐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손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 꽂아버리면 툼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용 반대매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16조 원 수준인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밑으로 내리 꽂으면 제가 볼 때 한 14조 원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겠는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확 내리 꽂으면, 만약에 그런 지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살살 지금 뭔가 안 좋게 만드는, 험악하게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입김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20주선 아직 회복 못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업종 차트 한번 보여드리죠. 헬스케어 업종 먼저 보여드리면요. 참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이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 2020년 화려했지만 2020년 말을 끝으로 지금 2년여 약세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점을 확인하진 않고 있죠.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저점을 깨지 않는 형태들이 벌어지고, 장기평선을 이제 시도를 하려는 시도들, 그런 것들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어느 정도는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헬스케어 업종 전체 지수잖아요, 지금. 전체 지수에, 뭐 종목별로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업종 전체 차원에서는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헬스케어 업종은 어떤 위치인가, 어떤 흐름에 있는가, 현재 이제 위치는 어떤가, 이걸 봐야죠. 알고 있어야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여전히 바닥을 확인한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KRX, 이제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이제 있는 그 지수죠. 이 지수 역시 이제 여기 중장기 이평을 차례로 이제 강하게 깨면서 여기 이제 60일선조차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굉장히 급전직하는 흐름에, 최근의 흐름 자체, 뭐 네이버, 카카오 급 나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인지는 모르죠. 바닥인지 모르지만 역시나 하락의 추세 흐름을 아직 돌려 세운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실 제 기준상으로는요, 찍기죠. 찍기죠. 여기서도 바닥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차트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려면 결국 이제 그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들, 그리고 장기 평선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돌파 지지해내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하락 과정에 있고, 또 기간 조정까지도 남아있는, 장기 평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기간 조정이 필요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KRX 게임 업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KRX 게임 업종도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이제 장기 평선 붕괴시키면서 60일선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약하게, 굉장히 세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 역시나 이제 바닥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하락을 추세적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형태고, 이제 장기 평선과의 이격도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또 상당히 벌어져야지만 우리가 추세 전환을 좀 논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업종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업종 지수 중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죠. 보시면 지난 3월달 저점에서 지난 6월달 저점을 다시 또 높이고, 최근에 저점을 다시 또 저점을 또 깨지 않잖아요. 뭐 여기까지 깨지 않잖아요. 깨지 않는다는 거는 이 저점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이제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지금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시켜가고 있는 유일한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겠다는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이제 뭐 인터넷 플랫폼이든 헬스케어 업종이든 또 인터넷 플랫폼이든 또 이제 게임 업종이든 다 저점을 계속 붕괴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저점 매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방을 치는 쪽이 더 힘이 세다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적이든 밸류를 이제 낮추는 어떤 조정 과정이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저점을 낮춘다는 거는 매도의 힘이 더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업종하고 또 헬스케어, 인터넷, 게임, BBI주 중에서 이 2차 전지 빼고는 전부 다 하락의 힘이 강한 모습이 지금 여전히 전개되고 있고 아직은 바닥점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종은 바닥점을 계속 높이면서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유일한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장기 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시장에 있어서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확연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업종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종목별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별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0.72%. 그래도 최근에 더 이상 떨어지진 않죠. 떨어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더 이상 좀 21선은 지켜내는 모습들. LG엔솔은 제일 강한 업종이에요. 또 삼성 SDI도 최근에 뭐 오히려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좀 독특한 모습. 또 삼성바이오도 굉장히 또 계약 공시를 발표했죠. GSK와 4,200억 규모의 이제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하면서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추세가 안 깨진 유일한 종목이면서 유일한 대형 종목이면서 장기 평선 위에 또 이제 계속적으로 밸류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공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올랐고, 셀트리온이 1.4%로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빔 오늘 역시 뭐 삼성의 SDI와 함께 상당히 높은 이제 수익 그 플러스를 좀 내주는 종목이었고, 삼성 SDI하고 같이 최대 양극재 공장 준공 소식 알리면서 세계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경북 포항에 준공, 이런 소식들이 향후 높은 밸류에 대한 인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로 오늘 수급 가장 좋았다. 그래서 에코프로, LNF는 조금 조정받았고요. 처음 보는 플러스, WCP가 분리막 회사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이제 괜찮은 쪽은 좀 보이지가 않네요. 동아기업도 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오늘 요렇게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종목 요렇게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흐름을 좀 체크해보면요. 오늘 삼성 SDI, 삼성전자가 삼성 SDI 제일 많이 1,700억 순매수 들어오는 흐름들,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을 좋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들 들어왔네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까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 2차전지 중심이네요. 에코프로빔, 신흥 SEC, 상신 EDP, 이것도 뭐 2차전지 쪽 기업이죠. HFSP, 요거는 반도체 장비 쪽인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한 기술력, 세계 유일한 어떤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하여튼 경쟁사가 좀 없다는 측면이
매력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밸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이지만, 뭐 개별 주식, 뭐 반도체 업종에 이제 매출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뭐 몇 번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지금 같은 시장 구간에서 이 구간을 이제 이겨낼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굉장히 깜짝 실적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고 이제 반도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예. 미세화 공정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그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글로벌 시장에 이제 한 20여 개 뭐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액이 뭐 전년비 190% 증가, 영업이익은 65% 증가, 영업이익률도 38.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제 굉장히 세게 상회했고, 이익단으로는 뭐 환율 효과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86억 정도가 이제 컨센이었는데 138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시장이 좀 좋진 않다 보니까 큰 반응을 하진 못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거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당성은 결국은 호실적, 또 실적의 어떤 강한 어떤 성장이 결국 높은 밸류에 대한 어떤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뭐 원자현미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도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만큼의 진입 장벽도 높은 수준이고, 어쨌든 장비 개념이기 때문에 9월 말 수주 잔고가 600억 중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상황 속에서 주가가 눌린다든지 조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제 고상장하는 기업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때문에 눌린다면 기회가 되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업종 지수에서도 계속적으로 빠지면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는 흐름인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파크 시스템스가 이제 이런 형태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투자 전략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드림을 향한, 이제 실적은 안 나오지만 드림을 꿈꾸는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들에는 돈이 좀 몰리기 어려운 기간이 상당히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매크로 환경 하에서 매력적인 이제 또 수급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기업들에만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큰 자금, 뭐 큰 손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 딴에서도, 또 외국인 딴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 업종과 기업에만 중점적으로 전략들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내어준다면, 뭐 퍼밸류에이션도 내년에는 20배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상의 증권 리포팅 잠깐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약간 좀 교육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내용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Don't fight the Fed 해서 월가에서 유명한 이제 말이죠.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할 때는 경기가 이제 회복하면서 오를 수 있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고, 페드가 이제 이렇게 뭐 부양을 할 때는 돈 풀고 이제 금리 뺄 때는 주식에 투자하고, 반대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의 공급을 흡수할 시기에는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 맞서지 말라, 뭐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의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은 짧고 하락은 또 길고 깊고 하는 이 약세 추세의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런 어떤 매크로 단의 어떤 전환점이 나오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제시할 거다. 그래서 이제 코스토라니의 달걀 이론, 뭐 몇 번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뭐 이 내용에 의거해서 지금 자산시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통찰이 깊죠. 예, 거의 뭐 100살 가까이 사셨던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럽의 버핏이라 불렸던 투자의 대가의 이 달걀 이론이 참 들어맞는 뭐 원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른 자산별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을 설명하면서 금리에 따른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현재는 F 구간으로 주식 매도, 예금, 입금의 구간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죠. F의 구간이 어딘지 천천히 체크해드리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이동을 이렇게 좀 표현했던 표인데요. 여기서 보면 금리가 정점일 때, 금리가 저점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요 구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뭐 조금만 지나면 이제 금리가 정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은행으로 예금하려는 어떤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지점. 참 변함없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정점의 어떤 구간에서는 결국 이제 금리가 정점이니까 예금을 선호하고 큰손들, 부자들, 가계, 기업 대출 상환, 이제 경기 화랑에서 이제 사실 경기 화랑, 자산시장 화랑이라고 표현한 게 더 맞았죠. 코로나로 이제 특수를 누렸던 그들은 이제 금리 최고점을 이제 찍는 흐름을 지금 조만간 이제 보이게 될 것이고 예금 선호, 또 가계, 기업은 대출 상환, 지금 디레버리징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는 흐름들, 또 뭐 국내 이제 뭐 M2 같은 거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을 체크드렸었죠. B 부분, 경기 하강이 이제 시작되고 금리를 좀 인하하는 어떤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뭐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또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이제 선호하게 되죠. 채권은 또 이제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채권으로 이제 자산들이 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규 채권 표면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 기존 유통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채권 메리트가 채권으로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마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바다의 어떤 매력도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C 구간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채권에서 이익의 최고점에서 채권을 매도하고 경기 침체로 낮아진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 결국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뭐 가장 레버리지 크게 내면서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늘리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 채권 매도라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되죠. 이제 개미 투자들은 주식에 물려서 손절을 감행한다. 떨어지는 지점. 그냥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D 부분, 금리가 또 저점을 찍는 어떤 구간이 나오겠죠. 경기가 침체한 구간이 되고 금리 최저점. 또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상승시키게 되는데 뭐 그 뒤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부동산에서의 어떤 매도 그리고 주식으로 이제 점점 자금이 이동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의 어떤 장세가 펼쳐지는데 그 엄청난 장세가 펼쳐지고 이제 경기도 좀 이제 좋아진 어떤 흐름이 발생되면서 부자들은 이제 점점 주식에서 매도하고 예금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기업은 이제 금리 부담으로 공격적인 확장세 축소 방향을 보이고 개미 투자들은 좋은 실적에 우량주에 진입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꼭대기점을 잡게 되고 주식시장은 무너진다. 이런 작동 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의 변형은 있고 또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변형이 되기도 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어떤 이론의 어떤 메커니즘을 계속 보여왔죠.
그래서 지금은 F 구간을 좀 지나고 있고 금리의 정점 지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정말 뭐 어렵습니다. 출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어려운 구간임은 명확하고요. 또 이제 주식 너무 벌려고 달려드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자산에 뭐 100이라는 자산을 전부 100에 어떤 투입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예, 100 중에서 뭐 한 20이든 30이든 뭐 가장 보수 규모 한번 10%든 뭐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시점이지 바이 앤 홀드로 가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 구간은 뭐 떨어지면 사면 되는 어떤 시점이었고 지금은 떨어지면 사면 물리고 떨어지면 사면 물리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렇게 이제 20주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됐을 때 뭔가 좀 100이라는 자산에서 뭐 한 10만큼 투자하고 있다가 10 정도 늘리고 여기서 좀 조정받다가 그러면 10 정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이고 너무 벌겠다는 막 그런 욕심으로 이제 시장을 대하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우리는 꼭 인식하고 항상 벌기만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대하는 거는 상당히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맞서지 않으면서 조금은 이제 몸을 사리고 또 지켜나가고 지키면 나중에 반드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후에는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한 기회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뭐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마다 마감 이제 복귀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요즘이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뭐 어떻게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주식을 지금은 좀 뭐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뭐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말을 굳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신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느낌적으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고요. 축소해야 될 때가 있고 늘려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늘릴 때가 전혀 아닌 셈이죠. 그래서 페드에 맞서지 마라, 금리에 맞서지 마라는 제목을 좀 닫아봤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바닥을 다지는 업종은 제가 아까 업종 지수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